오늘 설명회 진행 순서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부 이윤섭 환경정책관님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김정주 기술이사님의 인사 말씀이 있은 후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각 사업 담당 실장님들께서 소관 사업별로 2015년도 추진 계획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발표가 끝난 뒤에는 장외에 마련된 질의응답 부스에서 개별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부 이윤섭 환경정책관님의 축사로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는 을미년 양의 해입니다. 양은 인간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동물로서 한자로 착할 선자라든가 아름다울 미자, 의로울 의자를 쓰면 모두 양자로 시작을 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여러 가지 힘들고 아픈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만 올 한 해는 양의 기운을 받아서 선하고 아름답고 의로운 일들만 나라 전체에 가득하기를 먼저 소망해 봅니다. 오늘 이 자리는 환경 관련 산학연 전문가 여러분들께 금년도에 추진할 환경기술 개발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 자리입니다. 또한 올 한 해 동안 추진할 각각의 환경기술 개발 사업들을 미리 안내하여 연구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자 마련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환경기술 개발 사업은 지난 1992년 G7 기술개발 사업으로 처음 시작하여 2001년부터 10년간 추진한 차세대 핵심 환경 기술 개발 사업과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탑 환경 기술 개발 사업 등을 통하여 다양한 환경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환경 정책과 사업 현장에 적용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환경 산업을 육성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20년간의 체계적인 기술 개발 사업을 통하여 선진국 대비 40 내지 60%였던 기술 수준을 80%까지 향상시키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고, 이는 생활 속에서 맑은 공기, 깨끗한 수돗물 등으로 나타나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는 환경기술을 통한 풍요롭고 안전한 환경 강국을 비전으로 삼아서 13개의 환경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유해 화학물질 사고 대응 기술 개발 사업과 함께 녹조, 음식물 쓰레기, 환경 호르몬과 같은 주요 사회 문제로 대두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 사업을 새로이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신규 사업의 추진에 따라 연간 예상 규모가 처음으로 2천억 원을 넘어서는 등 환경기술 개발 사업 투자 규모는 매년 확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오염 문제 해결뿐 아니라 고품위 환경복지 서비스 구현을 위해 환경기술 개발을 확대 추진하여 환경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끝으로 이어서 발표될 금년도에 추진할 환경기술 개발 사업 추진 계획을 들으시면서 유익한 정보를 습득하시기 바라며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경부 이윤섭 환경정책관님의 뜻깊은 축사를 들으셨습니다. 다음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김정주 기술이사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본부장 김정주입니다. 춥고 바쁜 일정에도 다 뒤로 하고 환경 기술 개발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신 이윤섭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올해 환경기술 개발 사업은 더욱 다각화되어 13개 사업이 전략적 추진 체계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체계를 잘 활용하여
2015년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11년부터 차세대 에코 이노베이션 기술 개발 사업으로 통합 출범하였던 글로벌탑 등 3개 사업을 올해 중반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에 올해는 그간의 내용을 정비하여 더욱 내실 있는 사업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특정 환경 이슈 해결을 위한 특화 목적형 사업이 더욱 다양하게 그리고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최근 국가 R&D의 큰 방향은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 문제 해결형 R&D입니다. 이에 환경부와 저희 기술원에서는 기후변화에 선제 대응하는 기술을 확보하여 미래 환경 변화에 대비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생활 속의 환경 유해 인자와 녹조류 등을 관리, 감시, 제거하기 위한 기술을 성공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국민 환경 복지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유해 화학 물질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유해 화학 물질 사고, 환경 피해 예방 및 관리 기술 개발 사업이 신규로 추진됩니다. 이를 통해 유해 화학 물질 사고와 관련된 사고 발생 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 본격적으로 개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곧이어 2015년도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을 각 사업 담당 실장님들께서 발표할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참석하신 여러분들께서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 각별히 여러 공공기관이 있어도 저희한테 각별한 애정을 품어주시는 장관님이야 우리 윤석 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참석하신 실력 있는 연구자분들께서 환경 R&D 사업에 적극 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서 새해 간에 다 더 복 많이 받으시고 또 하시고자 하는 사업에 더 축복이 항상 함께하며 다 건강하시고 많은 좋은 일만 있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김정주 기술이사님의 인사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다음으로 환경기술개발 사업별 올해 추진 계획에 대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사업 담당 실장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대상 사업은 2015년도 신규 공모가 있는 10개 사업이며 발표 순서는 배포해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집을 배부받지 못하신 분들은 기술원 홈페이지 또는 키스텝 홈페이지에 전자 파일이 있습니다. 다운받으셔서 참고해 주시기를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글로벌탑 선진화, 정책 기반, 서비스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김재석 EI 사업실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에코이노베이션 사업실장 김재석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사업은 4개의 사업인데요. 그 전에 전체적으로 환경부 R&D 사업이 이제 어떤지 하는 부분들을 제가 좀 배경으로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 사업은 1992년 G7 환경과 기술개발 사업부터 시작해서 현재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 13개의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G7 사업은 92년부터 2001년까지 1,800억 정도, 연 180억 정도가 투자됐던 사업이고요. 그 이후에 후속 사업으로 차세대 핵심 환경기술 개발 사업이 2001년도부터 2010년까지 8,800억 정도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예산 규모로는 대여섯 배 이상 증가, 한 4배 정도 증가, 5배 정도 증가했군요. 네, 증가했는데 R&D 사업이 이전까지 이제 한 개의 사업으로 모든 기술 개발 사업을 다 여기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하다가 환경부에서 특수 목적형 사업으로 사업을 계속 분할을 시켜 왔습니다. 2008년도에
토양 지하수 환경기술 개발 사업을 시작으로 환경융합 신기술 개발 사업, 미래유망 사업 등 해서 이렇게 사업을 목적별로 특화시켜서 개별 사업으로 분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 배경에는 환경 R&D 사업에 기반이 되고 있는 관계 법령이 이전에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2010년도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환경산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각 산업 분야별로 R&D 사업을 지원하고 기술 개발과 산업을 연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종합계획도 수립하고 사업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총 13개의 사업이 이제 올해 추진되고 있는데 그 중에 올해 신규 과제를 공모하는 사업이 1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개의 사업에 대해서 각 실장님들께서 이제 소개를 해주실 테고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사업은 가운데 있는 이전에 2011년도에 에코 이노베이션 기술 개발 사업으로 시작해서 작년에 세부 목적으로 4개의 사업이 있는데 그 4개의 사업으로 분화시켜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탑 환경기술 개발 사업, 선진화 기술 개발 사업, 정책 기반 공공기술 개발 사업, 서비스 기술 개발 사업 이렇게 총 4개의 사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원에서 R&D 사업을 환경부 R&D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중에 작년에 저희가 1,845억에서 올해는 2,055억으로 210억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한 11%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요. 여러 연구자분들께서 많은 성과를 내주시고 또 환경에 대한 수요나 환경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렇게 R&D 사업이 늘어났다고 생각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탑 환경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글로벌 탑 환경기술 개발 사업은 환경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가장 큰 R&D 사업입니다. 총 7,800억 정도를 10년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의 목적은 국내에서 해외 시장 진출할 수 있는 경쟁력이 가장 있는 기술들을 추려서 이 기술을 사업단 형태로 집중 지원함으로써 해외 시장 진출을 이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이제 6개의 사업단이 지원이 되고 있고요. 또 통합형 과제 1개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과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전에 차세대 핵심 환경기술 개발 사업 10년을 통해서 많은 매출 성과를 일으키고 국내 산업 육성이 있었지만 해외 진출 성과는 2천억 내외로 이제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국내 기술 수준 제고하고 현장에서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부분, 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한 부분에 집중은 많이 했지만 해외 시장 진출에서는 이제 많은 성과를 내지 못했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해외로 나가야 될 시기라고 판단을 해서 환경부에서 2011년도부터 집중적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하기 위한 기술 개발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2013년까지의 성과를 보면 한 5,500억 정도의 해외 수출 성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전 10년 동안 지원했던 차세대 사업의 3배 이상 되는 성과를 최근 3년간에 이제 성과를 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성과를 내서 이 사업이 당초 목표로 하는 해외 수출 3조 성과는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환경산업 선진화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내 환경산업체의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내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기술의 질을 좀 제고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내 산업체 대상으로 소규모 과제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 4,500억 정도 규모로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이제 올해 예산 같은 경우 한 300억 정도로 좀 규모는 줄었지만 내실 있게 지금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뒤에 간단하게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 기반 공공기술 개발 사업은 환경부 정책 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R&D 사업입니다. 바로 시장에서 상용화가 되지는 않지만 법 개정과 또 정책 실현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준들을 만들기 위해서
공공의 기술을 개발을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공 기술을 통해서 나온 기술들이 현장에 적용되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또 실행을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을 뒷받침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정부에서 지원한 사업이고 기술료나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좀 관심이 많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는 작년부터 시작하고 있는 그 원천기술 과제, 환경부에서 그 혁신도약형 과제나 아니면은 그 기초원천 ERL 연구 과제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사업은 환경 서비스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이 서비스 기술 개발 사업은 이제 새롭게 2013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요. 서비스 사업이 이제 R&D로 포함된 게 2012년도부터고 13년도에 환경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기술 개발 사업은 말 그대로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는 부분입니다. 개발된 기술들이 바로 현장에서 삶 속으로 이제 적용될 수 있도록 핸드폰에서 기상 예보, 지역 기상 예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핸드폰 통해서 의료 서비스를 받는다든지 하는 것처럼 환경 쪽에서도 바로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이제 그 접점이 가까운 그런 R&D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업 내용 안에 보시면은 이제 그 에코 효율화 시스템 구축하는 부분과 또 사회 문제 해결형 사업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그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수거하고 처리하는지 하는 부분이나 또는 재난이 생겼을 때 피해자에 대해서 안심 서비스를 구축해서 이 부분들이 이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 형태의 R&D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각각의 사업별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탑 환경기술 개발 사업은 총 6개의 사업단과 1개의 통합형 과제가 있습니다. 사업단은 저희가 이제 100억 이상의 사업을 지원을 하면서 사업단장님을 공모해서 사업단장님 주도하에 R&D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업단에서 기획을 하고 신규 과제를 직접 공모하기 때문에 사업단에서 추진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모할 예정입니다. 내용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에코스마트 상수도 시스템 사업단이고요. 그 상수도 치수원에서부터 수돗물로 공급하기까지 가장 효율적으로 기술부터 시작해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이제 해외에서 뭐 ODA든지 아니면 대형 이제 플랜트 사업이나 패키지 사업으로 발주될 때 상수 플랜트 발주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플랜트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개별 기업으로 나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지자체가 함께 협력해서 이제 패키지 형태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상수도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것들을 이제 수출까지 할 수 있도록 대형 플랜트 수주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폐금속 유용자원 재활용 사업단입니다. 그 폐자원 재활용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이 이제 업체에서 수거해서 재활용하는 기술들은 이제 중소기업에서 할 수 있지만 그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이 부분들이 그 통합형으로 해서 전체적인 사회에서의 자원 순환율을 제고하고 또 EPR 대상 품목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단 형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또 개도국이나 선진국 같은 데도 지금 전기 전자 폐기물에 대한 그 재활용 시스템을 지금 수출하기 위해서 지금 해외 테스트베드 구축을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하폐수 고도처리 기술 개발 사업단입니다. 하수 처리장이나 물 처리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뭐 해외에서 많은 플랜트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가장 이제 해외 수출 성과가 많은 사업단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자동차 기술 개발 사업단은 그 그린카 디젤 차나 아니면 그 완성차 부분 중에서 전기차 이런 부분들을 이제 수출하는 데 있어서 부처별로 역할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산업부에서는 엔진이나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환경부에서는 온실가스 저감 그리고
배출 가스 쪽에서 이제 후처리 기술 개발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젤 차에 들어가는 그 온실가스 CO2 감축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내용들을 환경부에서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CO2 온실가스 저감 기술 개발 사업단이 있습니다. 국가 온실가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산업부, 환경부가 이제 같이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데, 산업부에서는 그 바로 산업체 쪽에서 적용하는 부분들을 담당을 하고 있고, 환경부에서는 지자체 그 기초시설과 그리고 난 CO2 이제 비탄소계 이제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부분들을 담당을 해서 R&D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이 사업을 통해서 달성하는 부분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페트롤 측정기술 개발 사업단은 그 환경 측정 장비 시스템 부분입니다. 가장 이제 기술 수준이 지금 떨어져 있고 경쟁력이 약한 부분들인데, 국내 그 TMS나 측정망뿐만 아니라 그 상수도 하폐수 시스템들이 해외 진출할 때 필요로 하는 측정 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국산화하고 개발해서 해외 시장 진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상수 관망은 그 상수 관망에 대한 이제 그 에코스마트 효율화 부분들인데, 이 상수 관망 과제는 2016년도부터는 에코스마트 상수도 사업단하고 통합해서 추진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사업은 이제 환경산업 선진화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산업체의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고, 총 5개 분야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대기질 개선 분야입니다. 미세먼지나 유해 그 대기 오염 물질에 대한 저감 기술, VOC나 이제 악취와 같은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기 위한 부분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국내 그 기업체 중심으로 이제 중소기업 중심의 이제 R&D 과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활환경질 부분은 소음이나 진동, 또 그 생활환경 속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환경 문제들을 저감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생태계 복원 분야입니다. 그 생태계에 대한 환경 복원하고 환경 친화적인 그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기술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위해성 부분입니다. 위해성 쪽에서 지금 위해성에 대해서 이제 모니터링하고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 모니터링에 필요한 그 사업화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에코 공정 부분입니다. 친환경 소재나 제품, 그리고 친환경 공정에 대해서 오염물질 저감하는 소재, 그 오염물질 저감할 수 있는 공정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제 유형을 보시면은 그 기업체 중심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실용 과제 또 실증 사업 과제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 또는 통합 형태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 과제는 말 그대로 몇 가지 요소 기술들이 합쳐서서 하나의 이제 통합된 기술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로 지원을 하고요. 이 실증 사업 과제는 수요자 기반,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또는 지자체에서 수요가 있다고 해서 MOU나 아니면 기술 활용 계약 같은 것들을 맺고 중소기업에서 신청해서 그러니까 추진되고 있는 과제입니다. 그리고 실용화 과제는 사업화를 목적으로 해서 연구소나 대학, 기업 등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통 이제 실증 사업화 과제는 이제 통합이나 개별 이제 실용과 비슷하게 하는데, 통합 과제 같은 경우는 연 10억까지, 그리고 실용이나 실증 과제는 3억에서 5억까지 저희가 과제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 기반 공공기술 개발 사업은 총 6개 분야가 있는데, 여기 이제 1개 분야가 좀 빠져 있습니다. 대기, 물환경, 자원순환, 자원보전, 상하수도, 그리고 환경보건 쪽 부분 해서 6개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부 정책에 필요로 하는 원천기술, 공공기술, 그러니까 상용화가 되진 않지만 이 기술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정책적으로나 아니면 각 사회 분야에서 필요로 하다고 이제 제안하는 기술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 기반 공공기술 개발 사업은 이제 대부분 이제 공공 활용 기술이나 아니면 원천 기술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 활용은 대부분 이제 지정 과제로 나가게 됩니다. 정책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의견이 나와서 저희가 그것들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RFP가 있는 이제 지정 과제로 나가게 되고요. 원천 과제에 있어서는 이 원천 기술이 ERL 우수 이제 연구실이나 아니면 혁신 도약형 과제로 해서 자유 공모 과제 형태로 나가게 됩니다. 예산 규모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 과제는 연 10억 내외로 가고요. 테스트 베드는 20억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천 과제 같은 경우에는 ERL은 연 5억까지, 그리고 혁신 도약형 과제는 연 2억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 서비스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서비스 형태의 이제 소프트웨어형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정보 시스템이나 아니면 핸드폰 앱 같은 내용들까지도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정보화 시스템, 정보화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는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기에 필요로 하는 기반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에 필요로 한 시스템이나 아니면 그 원천 기술에 대한 부분들 일부 포함해서 서비스 과제를 가고 있고요. 그리고 재난 피해자 안심 서비스 구축을 올해 신규 과제로 이제 또 추가해서 이제 가고 있습니다. 다 이 내용들은 미래부하고 환경부가 같이 협력해서 사회 문제 해결형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탑 환경 기술 개발 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단장을 공모하고 사업단장이 기획을 통해서 세부 내용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 사업단장이 기획한 내용에 따라서 별도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단별로 홈페이지가 있고 한데 저희 원 홈페이지에서도 같이 공모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쪽에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이 내용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진화 사업, 공공사업,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세부 추진 계획을 이제 1월 달에 수립을 하게 됩니다. 세부 추진 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이제 확정이 되면 1월 말 정도에서 2월 초에 사업 공고를 하게 됩니다. 사업 공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또 별도로 각 사업 내용에 대해서 RFP와 어떻게 하면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회를 열 예정입니다. 2월 초 정도를 저희가 예정을 하고 있고요. 그때 상세한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공고를 하고 여러분들 모시고 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때 한 번 더 참석을 해주시면 저희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전체적인 사업 추진 내용과 절차, 그리고 전체적인 사업 예산 규모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업 공고를 1월 말 2월 초에 하고 저희가 2월 달에 접수를 해서 3월 4월 내에 선정 평가를 하고 협약 체결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절차로 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탑 환경 기술 개발 사업은 올해 총 688억을 지원을 하고요. 6개의 그 사업단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6개의 사업단에 대해서 하고 통합형 과제까지 있는데, 신규 과제는 지금 총 그 사업단별로 지금 할 예정이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 사업단에서 이제 공고할 예정입니다. 환경산업 선진화 기술 개발 사업은 올해 이제 신규 과제가 총 65억 원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2011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2015년이 이제 1단계 페이지 1의 이제 마지막 연도고요. 그래서 신규 과제가 좀 규모가 작습니다. 16년도에는 이제 신규 과제가 한 200억 정도로 이제 다시 이제 커질 예정인데 1단계 마지막이기 때문에 65억 정도로 지금 이제 지원할 예정이고요. 실용화 과제, 실증 사업화 과제 이제 이런 내용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제 그 축산 폐수 처리나 이제 미세먼지 저감, 그리고 또 환경 유해인자 저감, 그리고 생태계 쪽 분야에 이제 그 적용이 가능한 기술 개발 내용에 대해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계속 과제는 235억 정도 되어 있고요. 이 내용은 조금 저희가 연차 평가를 통해서 조정해서 신규 과제는 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책 기반 공공기술 개발 사업은 이제 올해 신규 과제가 한 20억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전형 R&D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책적인 수요를 통해서 발굴된 공공기술 개발 과제 5개에서 6개 정도 과제를 저희가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과제는 한 190억 정도 되고요. 환경 서비스 기술 개발 사업은 올해 이제 신규 과제를 총 3개 과제 9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하고 관련된 부분에 2개 과제, 그리고 재난 피해자 안심 서비스 구축으로 1개 과제 해서 총 3개 과제에 9억 원을 이제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계속 과제 6억 원은 서비스 정보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형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탑 사업은 총 이제 각 사업단별로 이제 추진되는 내용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거는 참고 자료로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업 선진화 기술개발 사업 2월달 공고할 예정이고요. 총 65억 원 내외로 실용 실증 형태로 지금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 기반 20억 내외, 서비스 기술개발 사업 9억 원 내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관리 체계는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환경부 산하의 모든 R&D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기관으로 저희가 기획하고 과제 평가 관리하는 부분들을 다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 관련돼서 저희가 여러 가지 기술연구회나 평가위원회 이런 위원회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이제 자료에 있는 것들을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미래유망, 생활공감 환경보건, 기후변화 대응, 조류 감시 및 제거 활용기술 개발 및 실증화에 대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이종현 미래환경사업실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미래환경사업실 이종현 실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우리 환경 R&D를 관심 있게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것을 설명드릴 시간이 좀 없다는 게 좀 아쉽고요. 특히 또 신규 과제에 대한 내용들이 되게 궁금하실 텐데 이것에 대한 것들이 아직 절차상 아직 공개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확정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 설명회 때 2월 초나 중순쯤에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저희 실에서 맡고 있는 4개 사업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드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질의토를 받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관 R&D 사업이라 해서 제가 맡고 있는 사업실입니다. 6개의 R&D를 가지고 있고요. 그 중에서 사업화를 목적으로 한 사업화 과제가 4개, 그 다음에 비사업화라고 불리는 공공활용과제가 2개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환경융합 신기술부터 조류감시까지는 사업화 과제고요. 바로 밑에 기후변화 대응, 생활공간 환경보건기술개발 사업은 공공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요 6개 사업이 있고요. 그 6개 사업들이 요 밑에 보시면 R&D 목적이란 말로 해서 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이 있고 R&D 단계라고 해서 기초 응용 개발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목적이 다르다 보니까 기술 개발 범위나 내용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원천 기술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순수 기초도 있고 조사 연구도 있고 목적 기초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목적이 좀 다릅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 사업에서 다 차이를 두고 이 과제를 기획을 하기 때문에 요거를 꼭 참고하셔서 자기가 연구하시는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실용화 과제, 사업화 과제를 목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공공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또 기초 원천 쪽에 가까운 것인지 요걸 잘 확인하고 거기에 맞게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제일 궁금한 부분을 슬라이드로 올렸습니다. 올해 제가 맡고 있는 4개 사업은 89억 원의 신규 과제를 공고할 예정입니다. 먼저 미래유망 녹색환경산업화 촉진 사업은 사업기간이 이렇게 되고 있고요. 실증사업화라는 것을 목적입니다. 혹시 다 아시겠지만 실증사업화는 말 그대로 현장에서 장치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그 결과를 검증한다든지 또 스케일업을 통해서 기술의 어떤 타당성을 확인하는 좀 규모가 큰 그런 어떤 현장 규모의 연구를 말하는데요. 거기에 현재 지금 사업 예산 47억이지만
신규 예산은 16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계속 과제가 계속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 3개 정도가 신규 과제를 지금 기획을 하고 있고요. 세부 내용은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공감 사업은 공공활용과 실용화를 다, 실용화는 말 그대로 그 사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어떤 기술 개발인데요. 거기에도 지금 현재 신규 예산 한 29억 원이고요. 그중에 7개 사업을 이번에 신규 과제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6개에서 6억 원, 그리고 2개 과제. 조류는 신규 과제가 좀 많습니다. 작년에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38억 원을 저희가 배정을 하고 있고요. 4개 정도 과제를 이번에 실증 규모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업 소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업의 소개는 결국 뭐냐면 내가 그러니까 연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지원하려면 도대체 이 사업의 성격이 무엇인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어떤 단계의 기술 개발인지를 알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실증 사업이라고 해서 현장 규모로 연구를 하는데 사실 이제 실험실 쪽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 과제를 지원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실증이라고 하면 내가 기본적으로 특허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으셔야 되고요. 이게 조금 스케일업을 키웠을 때 내가 이걸 지금 현장에 레퍼런스로 활용할 수 있고 나중에 매출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신 분들이 여기 오셔서 하셔야 되고요. 그런 사업이 지금 현재 말씀드린 미래유망 녹색환경기술 산업화 촉진 사업입니다. 사업 목적은 개발된 기술 중 현장 적용이 시급한 분야에 대한 실증 지원을 통해 지역 현안 해결, 중소기업의 우수 환경기술 사업화 촉진입니다. 목적은 연구하시는 기관의 사업화를 촉진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요. 그런 과정에 지자체라든지 중소기업이 정말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그런 쪽 기술을 저희가 제안을 받아서 그렇게 받아서 저희가 전문가라든지 정책관이라든지 중복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RFP하는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저희가 1년 전부터 이렇게 거쳐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사업 목표는 2가지입니다. 지역의 시급한 환경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적재 실증화 기술 개발과 중소기업의 우수 환경 기술 현장 적용을 통한 사업화 촉진 및 매출 실적 향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기간은 지금 2010년부터 계속 하고 있고요. 여기에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게 이 지자체 테스트베드 실증화 부분입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이제 재작년에 이제 저희가 돌았는데요. 지자체를 저희가 9개 지자체를 돌고 공무원들 한 50분 넘게 만났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술을 필요로 하십니까? 그리고 제안을 해주시면 저희가 기술의 어떤 타당성, 기술의 어떤 난이도, 그다음에 이런 것들 검토해서 저희가 발굴을 해서 과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돌았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의외로 요구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오염, 환경 오염 처리 시설에서 바로 활용을 해서 거기서 현장에도 장치를 놓고 그리고 운전을 해서 그 결과를 뭐 신기술을 받는다든지 그다음에 스케일업에 따른 어떤 기술 개발 부분들을 이번에 한번 해서 결국은 그것을 레퍼런스로 활용해서 매출을 올리겠다는 그런 어떤 전략을 가진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 지자체하고 저희가 이렇게 많이 협력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역환경 센터 이쪽 분들하고도 저희가 MOU를 체결해서 지역을 거점으로 하고 있는 연구자분들하고도 저희가 협력을 해서 어떤 기술이 지역에 필요한지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기회도 작년에 좀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지자체 연구뿐만 아니라 이 중소기업이 지자체뿐만 아니라도 지금 다른 쪽에서도 좀 현장 규모로 연구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기업의 어떤 환경오염 처리 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또 간과할 수가 없어서 그런 쪽에 관련된 기술들도 저희가 실증 규모로 한다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도 지원해주는 그런 어떤 분야가 되겠습니다. 모든 이런 기술들은 수요조사라는 어떤 일련의 과정을 거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한 6월 달부터 이제 수요조사를 받아서 모여진 수요조사 중에서 전문가들의 어떤 기술연구회라는 전문가들 검토를 거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중복성, 전문기관에서 중복성을 거치고 그 다음에 환경부에서 정책적으로 필요한 기술들을 우선적으로 선별하는 그런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나중에 공고가 되는 그런 어떤 일련의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그런 2가지 분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증 사업하고 개별 통합 이런 게 있는데요. 여기 환경부 R&D가 이제 조금
통합 개별이라는 건 뭐냐면 단위 과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관 기관이 있고 참여 기관이 있고 위탁 기관이 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떤 단위 기관인데 이게 이제 개별 과제로 흔히 불리워지는데 통합형 과제는 말 그대로 이제 주관 연구 기관이 세부 1주간, 세부 2주간, 참여 기업도 세부 1의 참여 기관, 뭐 세부 2의 참여 기관 이렇게 위탁도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두 개가 묶여 있어서 이종의 기술들을 묶여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그런 어떤 과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에 따라서 이제 과제가 좀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우리 미래연망 사업은 개별 과제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 관리나 이런 것들은 또 대동소이합니다. 앞서 얘기했던 지자체 테스트베드 중소기업 우수기술 육성 실증화는 말 그대로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 특히 이제 어느 부분이 더 중요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희는 1차적으로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많이 지원해 줍니다. 왜냐하면 지자체가 또 나중에 또 그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좀 하긴 하는데 그렇지만 지원한 기술들이 수요조사 낸 기술들이 조금 낮다고 한다면 저희는 중소기업 쪽에 또 투자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중요도를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자체 테스트베드는 환경 기초시설, 공공수역, 뭐 이런 지방자치단체의 현장적인 필요한 분야라고 아까 이야기했고요. 중소기업 우수기술은 국내 환경기술을 확보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민간 부분에서 잠재적으로 수요가 많은 대기오염 방지기술, 폐기물 처리기술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주고 사업화를 촉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추진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작년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제 결국은 지자체에서도 이번에 관심이 좀 많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요구하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좀 발굴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용화 과제를 수행한 우수 중소기업의 실정화 기술 지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이제 미래유망 사업 말고 이제 나머지 환경 R&D 사업 중에서도 실용화 기술을 개발을 했는데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에는 현장에서 운영한 실적이 없을 때 그런 기술들이 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실용 기술을 평가했을 때 평가 결과에서 나오는 부분이 있고 평가 점수를 아주 잘 받은 기술들. 그래서 우수 기술이라고 불리는 기술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계해주는 실적으로 연계해서 후속으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가집니다.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어떤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 실정 지원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이 사업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전 연구 제도를 도입한 사업화 집중 과제를 추진합니다. 그건 제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년도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3개 정도를 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대충 저희가 검토하기는 그 슬러지 쪽에서 어떤 저희가 그 슬러지를 재활용하면서 해서 뭐 타랑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그 재료로서 활용하는 쪽 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MBR 공정에서 뭐 유지 관리하는 그런 어떤 기술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후보군으로 올라와 있고요. 아직 확정적인 부분은 아니라서 나중에 다시 한번 2월 달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여기도 앞서 얘기했듯이 이제 계속과제, 신규과제 예산이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지원 규모도 지정과제라고 하는데 지정과제는 말 그대로 RFP에 목적, 내용, 연구 범위, 뭐 최종 성과물, 예시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들을 지정공모 과제라고요. 자유공모는 말 그대로 과제 제목만 나온 그런 형태의 어떤 기술입니다. 그래서 다종의 기술들이 들어와서 경쟁하는 그런 공모 방식이 자유공모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사업화 집중과제라고 해서 예비과제들을 미리 선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과제를 선정을 했어요. 최종 선정 이전에 실정 설비 설계, 설치, 계약 등 사전 연구를 진행을 해서 본 협약 과제 체결 후에 바로 과제 수행을 진행하여 집중 연구 기간을 확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쉽게 이야기하면 연구 시작하기 전에요. 지자체 테스트베드 가진 분들하고 모든 연구 시작 준비를 다 끝마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전에는 그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지자체하고 MOU 체결해 오세요 뭐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번에는 저희도 이제 그런 지자체를 사전에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그 지자체한테 저희도 협조를 하고 도와주고 해서 훨씬 더 연구하시는 분들이 쉽게 이런 지자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그런 어떤 목적으로 집중 과제를 이렇게 발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은
저희가 생활공감 환경보건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 보건 쪽 관련된 사업이고요. 특히 이제 성면, 라돈 이런 쪽 관련된 기술이고요. 요건 뒤에서 좀 설명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요 사업은 이제 그 현재 2012년부터 이렇게 추진된 사업이고요. 생활 환경에 대한 유해를 관리하는 쪽과 환경성 질환, 그다음에 유해 관리, 환경 호르몬 이런 쪽 관련되는고요. 대부분이 공공 활용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통합형 과제도 있고 개별 과제도 있습니다. 요거는 보건정책과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생활환경 유해인자는 실내 환경 유해인자 대응 기술이라든지 소음 등 물리 건강 위해 대응과 관련된 것들이 해당이 되고요. 환경성 질환은 그 환경 유해인자로 인한 그런 오염, 그다음에 질환 이런 것들입니다. 성면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부분이고요. 아토피 이런 것들이 하는데 유해화학 물질 위해 관리는 유해화학 물질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화학물질 용도별 노출 평가 위해 관리, 유해 중금속 위해 관리, 팝스, EDCS 이런 것들 부분입니다. 호르몬은 이번에 새롭게 나왔는데요. 다부처에서 지금 호르몬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어서 이런 쪽에 대한 위해 관리 부분이 이번에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내용을 잠시 더 설명을 드리면 1번 이제 생활환경 유해인자는 라돈, 성면, 빛공해, 소음진동 이쪽에 대한 어떤 위해도 저감이고요. 환경성 질환은 그 환경성 질환과 관련된 어떤 상관관계라든지 저감 이런 쪽입니다. 요거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그런 기술과는 조금 차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인자를 저감하거나 원인자의 어떤 정도를 파악하는 것과 거기에 위에 대한 위해도 평가를 연관시켜서 하는 기술 쪽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유해학 물질은 이제 바이오사이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생물 살충제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 거고요. 호르몬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배출량 저감이라든지 호르몬 통합 위해 관리 이런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5년 추진 방향은 생활 속의 환경 보건 문제 해결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사회 문제 해결형 사업으로 이렇게 나옴으로 해서 이 보건 분야가 아주 많은 또 관심과 또 예산의 어떤 기술 개발의 지금 문이 좀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쪽 분야에 하신 분들이 많이 없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이 부분들에 좀 관심을 가져줘서 많은 분들이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산도 저희가 이제 14년 115억에서 15년 126억으로 좀 늘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는 사업들입니다. 특히 이제 환경성 질환 분야는 이제 성면 쪽 관련된 부분들이 아직도 좀 더 규명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기술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 유해학 물질은 수원 쪽이 이제 가장 큰 핵심인 부분입니다. 너무 많이 이제 우리 그 사회 생활 속에 밀접하게 수온 관련된 제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또 위해도에 대한 부분들을 국가가 좀 기여하는 이런 어떤 기여도 평가 기술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노출된 어떤 수온의 어떤 그 인체 위해도를 국가적으로 통계라든지 이런 쪽에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석 기법이라든지 위해도 평가 방법들 이런 것들이 여기 해당이 되고요. 호르몬 관련 분야는 인체 위해성 평가, 위해 소통 구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1차적으로 되는 기술들이고 추후에는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이 가지는 호르몬의 어떤 성상이라든지 내용 이런 정도 이런까지 파악이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15년 그 지원 내용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제 7개 과제가 전체적으로 지금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요거는 이제 라돈 쪽 부분이 또 있고요. 실내 공기질 저감, 센서 이쪽이 해당이 되고요. 있고요. 그다음에 호르몬 쪽에서는 앞서 얘기했듯이 그런 내용들. 그래서 한 7개 과제가 현재 지금 계속적으로 후보 과제들이 나와 있고요. 최종적으로 아직 과제가 선정이 아직 안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못 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기후변화 대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기술 개발 사업이고요. 관련돼서 이제 온실가스의 어떤 감축과 그 다음에 기후변화의 어떤 적응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12년부터 시작이 됐긴 했지만 현재 이제 14년에 한 100억 정도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연구단, 통합형, 개발. 연구단은 통합형 과제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연구단장이 모든 과제에 책임을 지고 가는 어떤 책임 방식이 통합형 과제와 약간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기후대기 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온실가스 감축 통합관리 부분은 온실가스 통합
분석 기반 기술과 인벤토리, 그다음에 기후변화 정응원, 기후변화 점검, 그다음에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 그다음에 적응 관리 기반 기술 개발 이렇게 됐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은 이제 배출권 할당 이런 쪽에 대한 국가 인벤토리 쪽 고도화 기술이고요. 기후변화 적응은 그 어떤 적응과 관련된 취약성이라든지 적응 관리 쪽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신규 과제가 2개다 보니까 특별히 이제 뭐 방향이라는 거는 특히 좀 약하긴 하지만 특히 이제 국가 인벤토리 관련돼 가지고 배출 개수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법들과 관련된 기술들이 이제 주로 핵심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관련돼서 이제 2개 과제에 대한 5.5억 원을 활용을 해서 이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조류 감시 제거 활용 기술 실증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실증 사업화 기술이고요. 특히 이제 4대강의 어떤 녹조 문제를 이제 좀 해결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출발은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녹조라는 게 이제 자연현상이라는 전문가들 지적과 또 인위적으로 우리가 발생된 부분들을 완화시키는 쪽에 더 관심을 가지자 이런 쪽의 어떤 의견들을 많이 이제 저희가 반영을 해서 이 사업을 이제 추진을 했고요. 특히 이제 이 사업의 목표는 이제 조류 발생 조기 대응을 위한 감시 시스템과 그다음 물리화학 생물학적 실증 기술 개발, 그다음에 그 먹는 물 쪽에서 안전하게 녹조와 관련된 만냄새를 없애주는 기술들을 지원해주는 쪽의 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실증 사업화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이제 작년에 12억에서 출발을 했고요. 올해 한 50억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물환경 정책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녹조 관리는 이제 녹조 관리 쪽에는 사전 제어 쪽과 사후 제어 쪽으로 나눠져 있고요. 정수장은 유입 조류 관리, 정수 처리 고도화 이 부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녹조 관리는 이제 수계에서 이제 나오는 어떤 그 녹조 발생을 시점으로 해서 사전에 하는 것, 그다음에 사후에 제어하는 쪽 그런 쪽의 기술이고요. 정수장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정수장의 어떤 상수 원수 하스를 이제 그 녹조가 다량으로 폈을 때 그 부분에서 좀 녹조를 제거해서 유입되는 그 물질들이 좀 더 적게 하는 그런 어떤 기술들이 되겠습니다. 15년도는 이제 저희가 정수장에서 한 2개 이제 과제를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B점에서 좀 녹조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그런 아이템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그 센서 쪽입니다. 유해 암조류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유해 암조류를 어떻게 좀 감지하고 그거를 좀 이렇게 정보로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센서 쪽 기술을 하나 정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4개 정도가 저희가 이번에 사업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사업들은 결국은 이제 그 녹조 관리에 2개, 정수장 녹조 관리 2개 이렇게 4개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통합형 과제는 하나, 그 다음에 개별 3개 정도 이렇게 해서 추진될 계획입니다. 그 사업 추진 체계나 향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사업 추진 체계는 앞서 한 내용과 동의를 하고요. 이것도 이제 공고되면 이제 선정되고 협약 체계 진도 관리 앞서 설명된 내용이라 생략을 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4개 사업들은 현재 2월 초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쯤 돼서 이제 저희가 공고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과제들은 대부분 다 지정 공모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그 우리 기술원 홈페이지에 공고가 되고 그다음에 공고된 이후에 한 일주일이나 2주 사이에 저희가 사업 설명회를 가집니다. 그래서 그때 자세하게 세부 RFP에 대한 설명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토양 지하수 오염 방지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조명현 토양환경센터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환경산업기술원 토양환경센터장입니다. 네, 저희 그 토양환경센터는 그 앞서 그 EI 사업실이나 미래 사업실 같이 그 R&D 그 연구 과제를 전담하는 그 부서는 아닙니다. 토양환경센터는 그 토양 지하수 분야의
그 환경 기술 개발을 하고 또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또 산업 육성, 다음에 해외 진출, 또 교육, 홍보 등 이 환경부 그 토양 지하수 분야 정책 지원까지 종합적으로 하는 부서로서 그 센터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담당하는 그 사업은 토양 지하수 오염 방지 기술 개발 사업과 CO2 저장 환경 관리 기술 개발 사업 두 개의 사업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CO2 지중 저장 그 관리 기술 개발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시작돼 가지고 그 연구단을 발족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그 공모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재에는 그 자료에는 들어 있습니다만은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토양 지하수 오염 방지 기술 개발 사업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양 지하수 분야 그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사실 토양 지하수라는 그 특성상 오염이 돼도 사실 외부에 그렇게 노출이 별로 되지 않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국민들이 관심이 좀 낮아지는 그런 그 경향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구제형 매몰지 문제랄지 또 유류 오염 미군 부대 오염이랄지 여러 가지 그 밖으로 드러나는 그런 그 현안 사항들은 많이 그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를 포함해서 지금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동사업의 그 목표는 국내 기술을 선진국 대비해서 90% 이상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선진국 대비 60% 기술 수준으로 그 조사가 됐는데 그것을 2017년까지 90% 이상으로 올린다는 그런 그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세부적으로는 우리나라 그 환경에 적합한 사전 예방, 또 오염 조사, 오염 정화, 사후 관리 그 4개의 기술 분야 개발을 보급하고 또 국내 그 독자적인 그런 기술을 확보를 하며 또 이러한 그 기술 개발을 위해서 향후 국가에서 정화를 할 때 그 정화 비용을 절감을 한다 이런 목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 구성은 사업 기간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이고 현재 15, 16, 17 3년이 남아 있습니다. 사업 예산은 전체 1,631억, 정부에서 1,397억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시면은 처음에 1단계 2008년부터 11년까지 요소 기술 개발을 위주로 해서 오염물질 유출, 또 오염물질 탐사, 이동, 예측 기술 등을 개발을 하고 2012년부터 14년까지는 현장 기술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전체적으로 현장 중심 사후 관리 기술, 또 단계별 토양 지하수 종합 관리 시스템 구축 등 통합 관리 기반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기술 수준 향상도 1단계 70%, 2단계가 14년까지 80%인데 작년에 그 조사한 바로는 78% 정도, 이 정도 수준으로 전문가들이 전문가들을 통해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추진 분야는 사전 예방 기술, 오염물질 차단이나 오염 유출 경보 등 그 예방 기술과 또 오염 조사 분야, 오염 원인자 판별. 이 부분은 오염 원인자 판별은 사실 유류 오염이 됐다 그러면은 1970년도에 정육 공장에서 유류 오염을 시켰으면 그게 언제 시켰는지 이런 부분이 밝혀져야 그 부분의 정화 책임이 또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판별 기술 부분, 또 오염 정화, 오염물질 부지 정화,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기술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분야들, 또 사후 관리 분야 이런 기술을 4개 분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기술 유형도 앞서 설명이 됐습니다만은 실용화와 공공 활용, 원천 기술 기획 과제 이런 분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도 그 연구단 과제와 통합형 개별 과제로 나누어서 차등을 두고 있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예산을 보면은 전체 1,397억 중에 현재까지 14년까지 1,150억 원이 그 지원이 되고 향후에 16, 17년도에는 한 300억 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사업 추진 체계에는 앞서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5년 또 분야별 추진 방향과 지원 계획입니다. 먼저 그 토양 분야와 지하수 분야로 나누어지는데요. 토양 분야 쪽은 기존 정화 기술 고도화하고 해외 실증을 연계한 기술 개발을 확대하겠다. 현재 토양 지하수 분야에서 가장 시급한 게 사실 토양 정화 기술을 해외에 수출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국내 정화 시장이 전체 1년에 2, 3천억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정화 업체도 한 100여 개 업체가 있는데 아주 영세해서 한 5개 업체를 빼고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업체를 유지할 정도 그런 실적을 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분야에 중점을 좀 둘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오염 조사 기술 고도화, 그 다음에 신규 토양 이슈, 현재 토양 환경 평가랄지 위해성 평가, 취약성 평가, 또 표토 보존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서 표토 보존에 관한 그런 기술들, 이런 분야의 그 기술 개발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하수 분야는 지하수 오염 조사 분야, 그 다음에 라돈이나 이런 방사선 오염물질 등 자연 기온에 따른 그런 오염물질 관리 기술 개발, 또 약수터랄지 간이 시설 수처리 기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개발이 더 투자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다음 먹는 샘물 분야, 그다음에 유해무기, 지하수 오염 물질 정수 기술 고도화 분야 등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전체 그 예산이 195억인데요. 계속 과제에 150억 정도 투입을 하고 신규 과제에 45억 정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기존 과제는 사격장 연구, 매몰지 연구, 또 중금속, 유류 복합 연구, 나노 연구, 표토 연구 이런 5개 연구단이 있고 개별 과제가 한 26개 개별 과제가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신규 과제는 각 분야별로 나누어서 지원이 될 계획입니다. 신규 과제 그 내용을 보면은 해외 시장 진출, 현장 실증형 과제 지원을 확대한다. 이 분야는 저희들이 과제를 발주를 할 때 해외 부지에다가 현장 실증을 하도록 이렇게 조건을 붙여서 과제를 발주를 하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또 쿠웨이트, 유류 오염 정화랄지 이런 부분에 현재 나가 있는 그런 업체들이 여러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오염 원인자 판별 기술, 오염 원인자 관련 규정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가지고 작년에 토양보존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사실은 조항이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개정을 해서 올해 3월 25일 기준으로 다시 발효를 합니다. 그 기준이. 그래서 그 오염 원인자를 판별을 해가지고 책임을 지우는 그런 기술들이 이제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유해 화학물질 사고 대응한 R&D 투자 분야. 이 부분은 기존의 다른 사업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토양 지하수 분야만 따로 이제 분리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산성 질소 관리, 신규 토양 이슈 정책, 그다음에 기존의 원천 기술 개발 후속 연계 과제 등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을 말씀드리면 사업 공고는 이달 23일 공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설명회를 1월 29일
저희 불광동의 그 한국 여성정책연구원에서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월에 접수를 마감을 하고 3월 선정평가를 거쳐서 4월에 협약 체결을 하는 일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으로서 그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2015년도부터 새롭게 추진되는 유해 화학물질 사고 환경 피해 예방 및 관리기술 개발 사업에 대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김영권 기술전략기획실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기술기획전략실장 김영권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릴 내용은 작년 10월경에 그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돼서 2015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새로 시작되는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 추진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다른 사업에서는 이미 다 그 계속 사업을 한 거기 때문에 없는데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국내 화학물질 유통량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내에서만 약 한 4만 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있으며 매년 약 한 400여 종 이상이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가 매우 미흡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그 전국에 있는 그 유독물 취급 사업장을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약 한 42%에서 그 취약 사항이 발견됐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오염성이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우리나라 그 산업 시설 같은 것을 보게 되면은 대형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집중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노후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다음에 또 다중 이용 시설이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생활 공간에 밀집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화학 사고로 인한 피해가 그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재작년이죠. 불산 사고가 난 이후로 아마 계속해서 그 대기업에서도 그 화학물질 사고가 연이어서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 이와 같은 화학 사고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서 그 피해가 막강합니다. 보시게 되면은 그 사회 경제적 환경적인 피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최근 5년간 그 이러한 화학 사고로 인한 경제 손실액이 약간 2조 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엄청난 그러한 그 손실액이 발생이 되고 이와 같은 것은 앞으로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배경으로 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본 사업의 그 목적, 그 사업 기간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그 이와 같은 유해 화학물질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그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기술을 개발하자. 그리고 그 이를 통해서 국민이 안정적으로 그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자라는 게 사업 목적입니다. 그다음에 사업 기간은 7년간인데 금년부터 21년까지 7년간 추진될 예정이고요. 사업 규모로는 총 사업비가 1,084억 원입니다. 정부 출연금이 880억이고 민간 204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 사업으로는 3개가 있는데 유해화학물질 사고 환경 피해 예방 기술 개발하고 그다음에 환경 피해 저감 기술 개발, 그다음에 세 번째로 환경 피해 사후 관리 기술 개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사업 목표 비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전은 이와 같은 유해 화학물질 사고로부터 국민이 환경적으로 안전한 그러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자 하는 것이 비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업 목표는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환경적인 측면은 유해 화학물질 사고
환경 피해 비용을 기존에 비해서 20%를 저감하자. 그다음에 피해 복구 비용도 약간 30%를 저감하는 게 그 환경적인 측면의 사업 목표고요. 다음에 기술적인 측면의 사업 목표는 유해화학 물질 사고 환경 피해 예방 및 관리 핵심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2021년 7년 본 사업이 끝날 때까지 그 선진국 대비 85% 기술 수준을 달성하자라는 것이 목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와 같이 기술 개발 결과물을 현장 적용에 그 100% 그 적용하자, 활용하자라는 것이 그 기술적 측면의 사업 목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과학적인 그러한 자료에 기반한 유해학 물질 사고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그 화관법, 이런 화학물질 관리법 및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 실천과 연계하는 것이 정책적인 측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술 분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해화학 물질 사고 전 과정, 그 피해 예방, 피해 저감, 사후 관리, 전 과정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개발 지원하는 것이 되겠고요. 아까는 분야가 3개가 있다라고 했는데 한 가지씩 분야씩 그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 피해 예방 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그 유해화학 물질 취급 사업장 또는 하천 호수 지역에서 발생하는 그 사고로 인한 환경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환경 피해 예측 및 피해 대비 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범위가 광범위한 게 아니고 이렇게 그 구체화되어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환경 피해 저감 기술은 그 유해화학 물질 사고로 인한 뭐 대기라든가 또한 수질 오염, 인체 및 생태계 피해를 그 최소화하기 위해서 유해화학 물질이 누출됐을 때 그 얼마가 누출됐는지, 어떤 종류의 화학 물질이 누출됐는지 그 측정 기술,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최적 방제 기술을 개발하는 거. 옛날에 지난번 그 구미불산 사고에서도 이게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 물을 뿌려갖고 뭐 다른 그 소속혈 같은 거를 살포해야 되는데 물을 뿌려갖고 더 2차적인 오염 물질이 발생이 돼서 문제가 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화학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화학 물질에 맞는 최적 방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그 잔류 오염 제거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피해 저감 기술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그 사후 관리 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그 유해화학 물질 사고 그 종료 후에 그러면 거기에 그 잔류 물질이 남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체 및 생태계에 대한 최적 사후 관리를 위한 인체 및 생태계 영향 평가 기술 개발 분야가 개발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제 유형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본 사업에서는 공공활용 과제하고 실용화 과제가 있는데 아마 대부분이 공공활용 과제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 뭐 주요 내용은 공공활용 과제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뭐 제도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정책 활용, 공공 분야의 기술 개발을 위해서 추진되는 과제가 되겠는데, 이 유해화학 물질 사고 분야는 대부분이 아마 공공활용 과제 쪽이 많고, 그다음에 실용화 과제도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그 기업이 참여해서 기술 개발의 실용화를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그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원 유형 및 지원 규모를 보게 되면은 공공활용 과제나 실용화 과제 모두 통합형 과제이고 개별 과제가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그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되어서 지금 상세 기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통합형 과제하고 개별 과제 지금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유해화학 물질 사고 이 R&D도 아마 2월경에는 통합형 과제가 몇 개, 그다음에 개별 과제가 몇 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인지 그거는 그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공활용 과제의 경우 통합형 과제 같은 경우에는 그 연 10억 원 내외로 지원될 예정이고, 개별 과제는 5억 원 이내, 그다음에 실용화 과제 같은 경우에는 그 통합형 과제가 15억 연, 그다음에 개별 과제 같은 경우에는 10억 원 이내에서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 사업 추진 체계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R&D는 다른 것과 좀 달라서 그 옆에 전문기관 옆에 보시게 되면은 정책기술활용위원회 그다음에 R&D 협의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유해화학물질사하고 R&D로 개발된 기술은 현장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기술정책활용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그 현장 수요 반영 및 기술 개발 결과의 활용 극대화를 위해서 이러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R&D 협의체는 그 부처 간의 그 기술 개발의 중복성 검토라든가 아니면은 부처 간의 연계 협력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R&D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본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사업 추진 절차는 앞서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절차에 의해서 추진될 예정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년도 분야별 추진 방향 및 지원 계획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년도 그 추진 방향은 그 유해화학물질 사고로 인해서 그 야기되는 문제를 시급히 이거는 시급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서 사고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현장 수요라든가 아니면 현장 적용성을 고려한 기술 개발 그 추진 방향을 갖고 추진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로는 국가 차원에서 그 유해화학물질 사고의 그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및 관리를 위한 그러한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추진 방향을 갖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지원 방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유해화학물질 사고로 인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환경 피해 예방, 그다음에 그 피해 저감, 그다음에 사후 관리 기술 개발에 약 50억 원이 신규 지원할 그럴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게 7년 동안 880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고 아마 내년에는 이거보다 더 늘어날 그런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추진 일정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사업 공고 및 접수가 아마 2월 중에는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신규 과제 선정 평가 그 접수가 끝난 다음에 3월 중에 선정 평가를 해서 그 4월 중에 과제를 확정하고 협약 체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2015년도 환경기술개발사업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모두 전달하지 못한 환경 R&D에 대한 안내는 1월 말 또는 2월에 예정된 기술원 사업 설명회에서 더욱 자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환경부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일정 및 장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후 4시까지 장외에 마련된 질의응답 부스에서 개별 상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을 자유롭게 상담할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